돈이 되는 생각 머니 너찌입니다. 오늘은 용돈벌이로 좀 괜찮다고 싶은 그런 것들이 바로 배당주잖아요. 배당주 중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미국 배당주를 한번 했다면 오늘은 국내 배당주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내 배당주들 중에서 오늘 제가 선정한 기준은 먼저 첫 번째는 경기 영향, 정책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러한 종목 하나, 또 반대로 경기나 그런 데 정책을 별로 받지 않는 그런 거 하나,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트럼프 관련으로 약간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거 해서 세 개를 골라봤는데, 오늘 제가 그 국내 배당주 세 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금융입니다. 금융이라는 것이 경기나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이기는 하죠. 그래서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또 이제 확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날 때는 좀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조금씩 해소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이제 경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약간 저는 갖고는 있고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씩 배당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22년도 영업 순수익이 8조 3,440억이라고. 금리 영향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대출 전체 총액량이 좀 늘어서 수익도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23년에는 배당 수익률이 10.78%까지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24년에는 배당 수익률이 약 7.33% 정도라고 하니까 약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7%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있다는 거는 꽤 배당을 주는 게 섭섭하게 주진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금융주들 대부분이 보통주 자본이라고 하죠. 그 비율이 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금융 쪽에 이제 주식을 가더라도 배당이나 그런 것이 서운하지는 않을 텐데, 그동안은 저는 전통적으로 KB 그 국민은행 쪽이 배당이 좀 많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KB보다 우리금융이 배당률이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금융이라는 종목 자체가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하지만 경기의 흐름에 대해서 약간의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 이런 금융주들에서 배당 수익을 한번 얻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경기 많이 타는 거 한번 골라봤고요. 다음으로는 반대로 경기 흐름을 별로 타지 않는 종목으로 해서 제가 SK텔레콤을 골라봤습니다. 통신주 자체가 일종의 국가기관 산업하고 비슷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통신 요금을 회사에서 막 올리기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경기가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갑자기 확 떨어지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약간 평이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통신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은 나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제가 SKT를 고른 이유는 SK텔레콤이 처음 생긴 게 1984년에 한국이동통신으로 생겼다가 94년도에 성경에 인수가 되고 난 뒤에 성경이 SK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일단 점유율이 KT나 LTT에 비해서 좀 많이 높기도 하고, 대체 50%는 넘지 않으니까 이제 독과점 규제는 걸리지 않고 피할 수는 있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이 24년 여름 기준으로 했을 때 40.6%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딱 적정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나머지 KT, LG 나눠 먹고 이게 약간씩 오르내리고 딱 그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대로만 계속 갔을 경우에는 뭐 진짜 배당 수익 말고는 나머지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SK텔레콤도 요즘 AI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UAM이라고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 말하는 그걸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AI 같은 경우에도 요즘 SK텔레콤에 가입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화가 거의 다 ADAS로 그래서 코나 테크놀로지의 지분도 좀 많이 인수를 했더라고요. 지분 20.77%를 224억에 인수를 해서 이제 2대 주주가
되어서 AI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요즘 TV 광고도 SK텔레콤이 거의 AI 쪽으로 하고 있다라고 광고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UAM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한 1억 달러 투자를 한 UAM 회사가 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UAM 기업 1위에 선정이 되기도 했다고 하니까, 통신주 자체가 큰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SK텔레콤은 AI와 UAM 쪽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미래 가치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SK텔레콤을 한번 좀 골라는 봤고요. 23년 기준으로 총 배당금이 7,656억이라고 합니다. 한 주당 배당금이 3,540원이었다고 하네요. 그럼 배당 수익률이 약 7.1%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고, 24년 기준으로는 6%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 6% 정도라면 뭐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 쉘 석유입니다. 제가 한국 쉘 석유를 고른 이유는 트럼프 관련으로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 건데, 그 이유가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화석연료로 돌아가야 된다, 에너지 효율성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쉘이라는 곳이 외국에 좀 나가보셨던 분은 알 거예요. 쉘 주유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세계 뭐 2위라고 하니까 주유소가 많은 건 당연한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쉘 주유소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업을 쉘 브랜드로 보이는 거는 보통 자동차 윤활유라든지 뭐 그런 엔진 오일이라든지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못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품 브랜드라고 좀 볼 수가 있고, 한국 쉘 석유라고 해도 쉘 자체가 외국 회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쉘 자체는 영국 회사가 맞습니다. 뭐 처음에 네덜란드랑 영국이 같이 합작해서 만든 그런 회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1960년에 극동정유라는 회사가 생겼고요. 그게 1969년에 극동 전유가 로열 더치 더 셀, 셀이 원래 처음 이름이 로열 더치 더 셀이었으니까 그 두 개가 합작해가지고 극동 쉘 정유가 되었고요. 그리고 1977년에 한국 쉘 석유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한국 회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주식 코드도 002960으로 이제 한국 회사가 맞고요. 이미 경실련으로부터 좋은 기업상 또 세 번이나 받을 정도로 회사 운영이 꽤 이제 뭐 투명하고 건실하게 잘 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주유소보다는 윤활유, 엔진오일 뭐 이쪽으로 먼저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국 쉘석유의 메인 수익은 석유 원유와 정유 부분입니다. 국내 뭐 정유회사, 뭐 석유공사 뭐 이런 곳들에게 원유도 공급을 하고 있고, 정유 그리고 다른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것도 나누고 있는 그쪽 매출이 약 8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홈페이지에도 제일 먼저 떠 있는 거는 바로 LNG 사업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LNG 개발 공급자가 바로 쉘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관련으로 앞으로 LNG, 에너지, 뭐 석유 이쪽으로 훨씬 더 주목받는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배당이, 오늘의 주제는 배당이니까, 배당을 보니까 2005년에는 배당이 211%나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실련에서 괜히 좋은 기업상을 받은 건 아닌 것 같고, 돈을 번 만큼 주주들에게 좀 많이 환원을 해온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의 배당을 보니까 대략 7%에서 15% 사이로 배당률이 좀 정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배당을 노리는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 집권이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에너지, LNG 쪽으로 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 셀석유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 배당주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